네, 제2강에서는 이미지를 합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층, 계층, 쌓은 이런 뜻인데요. 포토샵에서의 레이어는 이미지들의 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 위에 낙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 위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면 그 사진을 원래대로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사진 위에다가 투명한 비닐을 올려두고 낙서를 한다면 얼마든지 투명 비닐을 걷어서 낙서를 없앨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비닐을 다시 깔아서 새로운 낙서를 할 수가 있고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것이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레이어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The only joy in the world is to begin.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 포토샵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고른 문구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지금 하나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배경, 구름 배경 이미지 위에 글씨 이미지를 겹쳐 놓은 거예요. 더 자세히 우리가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볼게요. 패널들은 모두 메뉴바에 창 밑에 들어있다 그랬죠. 창 밑에 보시면 레이어 볼게요. 레이어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배경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글씨 레이어, 요거 타입 레이어라고 앞에 T가 보이시죠? 우리 왼쪽에 툴 패널에 보시면 여기 수평 문자 도구가 있어요. 문자 도구로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동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각 선택 툴 옆에 화살표 모양이 이동 도구예요. 이거로 우리가 클릭 앤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타입 툴로 다른 글씨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글씨를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다시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글씨를 없애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레이어를 버리시면 돼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밑에 보면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 아이콘에 갖다 놓으시면 그 레이어가 없어지죠. 그죠? 근데 뭔가를 다시 그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그 왼쪽 옆에 아이콘, 그 새 레이어 아이콘이에요. 이거를 클릭해서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사각 선택 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리 전경색으로 칠해 볼게요. 간단하게 칠하는 방법은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통 도구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페인트 통에서 물감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그림의 아이콘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전경색으로 칠해지게 돼요. 예, 선택 해지해 주시고요. 컨트롤 D. 마찬가지로 얘도 이동 툴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줄여 볼게요. 메뉴바에 편집 밑에 보시면 자유 변형이라고 있어요. 자유 변형 옆에 보시면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무슨 조절점들이 나와요. 그 조절점들을 줄이거나 늘려서 크기를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지 않고 늘거나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절점 약간 떨어져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휘어진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또 레이어가 지금 레이어에 만약에 제가 잠시 사각형을 숨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레이어 앞에 보시면 눈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눈이 켜져 있으면 지금 이 레이어가
화면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눈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죠. 실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가려진 거예요. 다시 눈을 클릭하면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이용해서 명함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웨딩 사진을 이용해서 웨딩 명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부 이미지를 펜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선택한 이미지를 뒷 배경에다가 그라디언트로 꾸며준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모양 정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서 웨딩 명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함 이미지 열어주세요. 명함 이미지 열면 신부가 보이시죠? 이 신부는 누구냐면 7년 전에 제 모습이랍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선택을 할 때에는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선택하면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확대할 때는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클릭 하시면 돼요. 선택은 우리 펜 툴로 해볼게요. 펜 툴로 곡선을 선택할 때는 클릭한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였죠. 턱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Alt를 눌러서 중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방향선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앤 드래그. 지금 윗부분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손바닥 툴로 바뀌었죠? 이렇게 손바닥 툴은 내가 어느 툴을 사용하고 있던지 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타나요. 그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작업 화면보다 클 때 화면을 이동하는 툴이 바로 손바닥 툴이죠.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것은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 앤 드래그. 이거 조금 힘드네요. 예. 하고 Alt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클릭. 그리고 직선은 클릭 하면서 선택을 했었죠.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은 많이 할수록 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같이 따라서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는 한꺼번에 해볼게요. 사실 더 크게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나눠서 선택할수록 선택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네, 조금 빨리 해볼게요, 제가. 네,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바닥 툴로 바꾼 다음에 화면을 이동해서 보시면 돼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펜툴로 선택한 패스를, 그러니까
아까 펜 툴로 선택한 것을 우리가 패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창 밑에 패스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작업 패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죠. 이거를 선택물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이렇게 아이콘도 선택물처럼 점점점점 돼 있죠.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물이 잘 되었는지 복사를 해서 새 종이에 붙여 볼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종이 꺼내기, 컨트롤 N 눌러서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래서 붙여 볼게요. 보시고 확대해서 보시면 요 가장자리가 약간 바탕색 그 회색 부분이 조금씩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약간 1픽셀 안쪽으로 선택을 하면 요 가장자리 부분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1픽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명암 이미지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메뉴바에 선택 밑에 수정 옆에 보시면 축소가 있어요. 선택한 거를 축소하겠다. 몇 픽셀만큼? 1픽셀만큼 축소하겠다.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1픽셀만큼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이제 명암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똑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폭하고 높이를 명암 사이즈는 보통 86 곱하기 52나 혹은 90 곱하기 50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는 90 곱하기 5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폭을 90,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50. 해상도는 인쇄를 명암이라는 걸 우리가 인쇄해서 결국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인쇄할 때 해상도는 3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쇄할 때 색상 모드는 CMYK죠. CMYK 색상 모드로 선택하시고 확인. 명암 사이즈의 종이가 열렸는데요. 우리 이따가 신부 머리 뒤에 후광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그라디언트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색을 혼합해서 칠하는 것인데요. 왼쪽에 툴 패널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도구하고 페인트통 도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내가 지금 전경색과 배경색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색으로 옵션 바를 한번 보세요. 그라디언트의 옵션 바를 보시면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 그라디언트 옆에 보시면 색 옆에 보시면 그라디언트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선형 그라디언트가 아마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선형 그라디언트는 선형으로 그라디언트를 칠하는 건데요. 내가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드래그하는 길이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미리 색을 만들어 놓은 색깔 견본이 있는데요. 메뉴바에 창 밑에 보시면 색깔 견본이 있어요. 색깔 견본 패널을 여시고요.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하시면 그 색이 지금 전경색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고 또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색이 배경색으로 들어가지죠. 이때 옵션 창을 보세요. 옵션 바를 보시면 그라디언트 색깔도 바뀌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배경색과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색깔창 옆에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몇 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또 견본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원형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아까 선형 그라디언트 옆에 그 방사형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각형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각진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사형 그라디언트. 내가 클릭 앤 드래그 한 것과 똑같은 것이 그 반대 방향으로도 반사돼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그라디언트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 이제 연습을 하시고요. 우리 바탕색을 먼저 회색으로 칠해 볼게요. 회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광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탕색은 회색으로 칠할 건데 색상 견본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이 여러 가지 회색이 있어요. 그 중에 45% 회색, 요 정도 어둡기에 회색을 클릭해서 칠해 줄 텐데요. 칠하는 방법은 편집 밑에 칠. 무슨 색으로 칠할 건지 내용이 보이시죠? 전경색으로 칠하겠다. 선택하시고 확인. 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라디언트를 꾹 누르면 페인트 통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클릭해도 전경색으로 칠해집니다. 이번에는 후광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후광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회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색상을 기본색으로 두시고요. 기본색으로 두시고 그럼 이 회색을 스포이드 툴로, 스포이드 툴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스포이드 모양이에요. 스포이드 툴로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색상이 전경색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세요. 색깔을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시면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회색인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 이렇게 선택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야 전경색과 배경색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종류는 다이아몬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 이 정도. 제가 몇 번 해볼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그라디언트가 나올 때까지. 요 정도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신부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다시 명암 이미지로 가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1픽셀 안쪽으로 축소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게요. 페더를 줘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로 가져가면 가장자리가 너무 딱딱해질 텐데요. 한번 제가 가서 붙여볼게요.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가져가서 붙여볼게요. 컨트롤 V 했더니 가장자리가 약간 딱딱해 보이죠? 다시 한번 이거 레이어를 버릴게요. 창 밑에 레이어. 지금 레이어는 뭔가를 내가 갖다 붙이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이어를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명암 이미지로 가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선택하기 전에 페더는 어디서 줘요? 여기 선택 툴 선택하면 옵션 바에 페더가 있어요. 여기서 페더를 주시고요.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진 다음에 페더는 선택 밑에 수정 옆에 페더 여기서 준다 그랬어요. 페더를 한 2 정도 줄게요. 2 정도 주면 한 이 정도만큼 부드러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카피해서 여기로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V. 네, 아까보다 가장자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죠.
명암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줄여볼게요. 이미지 줄이는 방법은 편집 밑에 보시면 자유 변형이 있어요. 컨트롤 T죠. 컨트롤 T를 누르면 지금 조절점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우리 종이 사이즈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창을 좀 이렇게 넓혀서 크기를 줄일 텐데요. 줄일 때 Shift를 누르면 좌우 비율이 깨지지 않고 줄어들어요. 클릭 앤 드래그,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이 화살표 이동 툴로 이동하시면 돼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좀 더 줄여볼게요. 또 엔터 누르시고요. 예, 요 정도로 하시고요. 이번엔 색을 좀 보정을 할 텐데요. 이미지 색은, 색 보정하는 방법은 이미지 밑에 조정 옆에 있는 여기 있는 툴들은 다 이미지의 색상, 채도, 명도에 관한 명령들이에요. 그 중에서 맨 위에 명도 대비를 선택해 볼게요. 명도 대비에서 명도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한 30 정도만큼 올려줄게요. 대비도 좀 올려주세요. 20 정도로. 명도라는 것은 이미지의 밝기죠. 명도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밝아지고요. 대비라는 것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컨트라스트 차이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가 선명해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는. 또 너무 크게 되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들은 명도와 대비를 조금씩 높여주면 이미지가 좀 선명한 것처럼 보여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보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쉐이프 툴로 도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타입 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고 옵션 바를 한번 보세요. 옵션 바를 보시면 여기 모양하고 그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저는 지금 동물 모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모두를 선택해 보세요. 그 밑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창을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벡터 도형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프레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또 다른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저장을 하셔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모양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요 쉐이프 모양을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에 뭔가가 생기는데요. 제가 좀 줄여서 볼게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지금 제가 불러온 모양들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이 모양을 선택해서 흰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두시고 클릭 앤 드래그.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양 레이어가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네. 지금 좀 자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동 툴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네. 우리 레이어 1이 지금 신부 이미지죠. 신부 이미지를 좀 더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줘 볼게요. 레이어 1이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기 레이어 1에 대고 2번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신부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동 툴로 조금 옆으로 밀어 볼게요. 좀 좁으니까. 그리고
모양 레이어를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가 쉬워요.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 명함에 들어갈 것들을 써 넣을 겁니다. 글씨를 써 넣을 텐데요. 글씨는 문자 툴로 써 넣으시면 돼요. 문자 툴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글씨를 쓰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 제가 웨딩이라고 써볼게요. WEDDING 웨딩이라고 쓰게 되면 레이어를 한번 보세요. 내가 문자를 쓰면 문자 레이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문자를 편집해 볼게요. 문자를 편집하고자 할 때에는 문자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안 하고서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 틀의 옵션을 보세요. 이거는 문자 방향인데요. 지금 저는 수평 방향으로 문자를 썼죠.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수평 방향으로 두시고 옆에 보시면 지금 에어리얼이라는 글꼴이에요. 글씨 폰트인데요. 한글은 한글 폰트로 영문은 영문 폰트로 쓰시는 게 좋아요. 웨딩 느낌 나는 폰트 중에 커머셜 스크립트라고 있는데 제가 그걸로 바꿔볼게요. 커머셜 스크립트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지금 이 폰트에는 스타일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 볼드나 이탈리책 글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글꼴 스타일이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크기인데요.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16포인트로 제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안티 알리아스예요. 안티 알리아스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안티 알리아스를 없음으로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거칠어져요. 저는 선명하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다른 것들은 얼마나 선명하게 거칠다는 게 좀 선명하다는 거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는 선명하게로 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단락 설정인데요. 여기는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있어요. 글씨 크기, 죄송해요. 글씨 색상인데요. 글씨 색상은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 툴 선택해서 예쁘게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 밑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우리 타입 문자 툴 다시 선택하시고요. 클릭. 제가 미리 글씨 쓴 거 복사해 놨어요.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붙여 볼게요. 보시면 좀 편집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두 줄을 전체 선택해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시킬게요.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고 이동 툴로 예쁘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근데 지금 행간이 너무 넓죠. 행간을 한번 좁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문자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 바의 맨 끝에 보시면 문자 및 단락 패널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많이 쓰이는 거는 요 행간하고 자간이에요. 행간은 여기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자간, 글씨 각각의 간격이죠. 자간은 여기서 조절하는데 먼저 행간을 좀 줄여볼게요. 11 좀 더 줄여도 되겠네요. 10 정도로 줄여볼게요. 예, 보시면서 네. 그 이동 툴로 예쁘게 이동시켜 볼게요. 웨딩을 조금 내려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모양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주세요.
모양 레이어의 투명도를 좀 줄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글씨가 좀 더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이 너무 부각이 됐죠. 그럼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고 10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투명도를 한 40만큼 줄여볼게요. 40. 투명도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이 투명해져요. 그러면 투명해지죠. 투명해진다는 거는 뒤에 있는 이미지가 비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만약에 글씨를 썼는데 좀 공간이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모양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네, 지금 불투명도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 T를 누르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얘를 40으로 주고 나서는 이렇게 엔터를 한번 주세요. 엔터를 한번 쳐서 불투명도를 완벽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 거였어요. 다시 모양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이거를 조금 키워볼게요. 지금 모양 레이어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비트맵처럼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늘리셨으면 엔터. 그리고 이동시킬 때 키보드에 화살표 키로 이동시키면 좀 더 세밀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 양쪽 옆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 번 누를 때는 1픽셀씩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10픽셀씩 이동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명암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